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이죠. 과학관역 동물원 코너입니다. 오늘도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난주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요.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. 네. 그 방송을 보고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정말요? 네. 네, 도움이 되셨다니까 저는 아주 뿌듯한데요. 이번에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. 네. 추석 연휴가 워낙에 길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.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, 맞아요. 요즘에는 그래도 애견 호텔도 있고 또 잠시 반려견을 맡아주는 펫시터도 많다고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, 하지만 아무래도 가족 같은 이 반려견과 어디든 함께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요즘에는 이 오랫동안 반려견과 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다 보니까 강아지와 함께 갈 수 있는 뭐 카페나 펜션들을 많이 찾기도 하시고요. 네. 또 반려견이 입장할 수 있는 테마공원도 많이 생기고 또 해수욕장이나 뭐 운동장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충분히 함께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같이 여행을 가는 것도 좋긴 한데 반려견과 차를 좀 오래 타고 다녀야 되는데 괜찮을까요? 우선 안정적으로 이동하시려면 개를 그냥 시트 위에 태우는 것보다는 이동용 개집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흔히 캔넬이라고 부르는데요. 네. 이 안에서 강아지가 최대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아, 그래요?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개들이 이런 이동장을 오히려 더 불편해할 것 같은데요. 네, 그래서 평소에 조금 훈련이 필요한데요. 가까운 이 동물병원이나 가까운 나들이를 가실 때 미리 적응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짧은 거리지만 차를 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게 되면 강아지가 멀리 갈 때도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. 또 이 반려견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멀미를 할 수가 있는데요. 네. 이런 경우도 5분이나 뭐 10분씩 차로 이동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이렇게 캔넬에 들어가서 차를 타더라도 강아지가 두세 시간씩 장거리에도 멀미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. 네, 네. 실제로 강아지가 어떻게 사람처럼 멀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네. 심한 경우는 차를 타자마자 타는 순간부터 과도하게 음. 흥분을 하기도 하고요. 또 구토와 같이 일반적인 멀미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. 이럴 때는 이 여행을 가시기 전에 아침을 먹이지 않는 것이 좋고요. 이동한 네. 다음부터 이 저녁부터 이제 주시는 것이 멀미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또 이 강아지 전용 멀미약이 있습니다. 수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멀미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좋고요. 또 차를 타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이 멀미약을 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밖에도 이 반려견과 함께 차를 타려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.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. 장거리 여행 목표가 있을 때 또 차량이 막히거나 뭐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2시간에 한 번씩 개들이 내려서 대소변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그다음에 깨끗한 음료 같은 걸 제공을 통해서 약간의 휴식 시간 환기를 시켜주게 되면 개들도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요즘에는 휴게소에도 이 반려동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. 네, 장거리 이동을 하다가도 가끔씩 내려서 반려견과 네.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돼 있는 곳이 많죠. 네, 맞아요. 작은 그 놀이터처럼 네, 공간이 되어 맞습니다. 있는데 쉽게 쉬고 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해외여행에 반려견을 데려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. 아, 네.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실제로 이 비행기를 함께 타는 분들도 늘어났는데요. 지난해 국내 대형 항공사를 통해서 국내외로 이동한 반려동물 수가 무려 37,000여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. 한 2년 전보다 42% 정도 거의 네. 절반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. 그럼 정말 이렇게 많네요.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어떤 반려동물의 조건이라는 게 있나요? 우선 국내 항공사의 경우는 이 비행기를 탈 때 생후 8주가 지난 개와 고양이 그리고 새만 탈 수 있습니다. 또 이 탑승객 1명당 기내에 데리고 탈 수 있는 반려동물이 1마리로 제한돼 있는데요. 반려동물과 이동용 집의 무게를 합쳐서 5kg 또는 항공사에 따라서 7kg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. 또 화물칸에 위탁할 수 있는 반려동물이 있는데요. 2마리까지 가능하고요. 참고로 영국이나 홍콩, 뉴질랜드의 경우는 동물 반입이 일절 금지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네,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도 비행기를 오랫동안 타면 참 힘들잖아요. 아이들은 맞습니다. 또 울기도 하고요. 그렇죠. 그런데 반려동물들이 좀 잘 견딜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사전에 조금 훈련이 필요합니다. 네. 이 기내에 탑승할 수 없는 강아지의 경우는 잠금 장치가 돼 있는 계집에 좀 적응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. 왠지 개들이 답답해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. 네, 이 그렇죠. 주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실제로 잠금 장치가 있는 이동장에 익숙해지면 개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안정을 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연휴뿐만
뿐만 아니라 평소에 습관을 들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강아지 시절부터 어린 시기부터 사회 훈련을 아주 잘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. 이 전문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의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하는 것은 그마치 환경 적응 능력이 우수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반려동물 기를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, 환경, 소리, 낯선 장소 이런 걸 적응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개가 적응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. 네, 그런데 이렇게 함께 데려갈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위탁시설에 맡겨야 하잖아요. 네. 그런데 얼마 전에 애견 호텔에서 개가 죽는 경우가 발생했어요. 그렇죠. 네, 순간적으로 동물의 본능이 나오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주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잖아요.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? 이 우선은 그런 이제 위탁시설의 경우는 대형견과 소형견, 중형견 이렇게 크기별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. 얼마 전에 일어난 그 사고도 기본적으로는 네. 이 점이 좀 부족했던 게 문제였고요. 또 평상시에 강아지가 먹던 사료와 보호자의 채취가 묻은 곳을 준비해 주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좋습니다. 그리고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반려견과 함께 하루 이틀 정도 미리 방문을 해서 이 공간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. 또 이 낯선 곳에서 반려견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잖아요. 네. 이런 응급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참고하셔서 반려견에게 맞는 위탁시설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요즘 또 애견 호텔이나 유치원 말고도 앞서 맹이커가 말했듯이 펫시터가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펫시터는 직접 도우미가 찾아가서 이 반려동물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. 또 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이용자도 늘고 있고 또 이 펫시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. 네, 애견 호텔부터 펫시터까지 이 주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방법들이 참 많이 늘어났는데요. 이 밖에도 명절 연휴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? 이렇게 설이나 추석같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생각보다 이 병원을 찾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. 네. 대부분 과식이나 소화기 장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아무래도 사람들이 맛있는 명절 음식을 먹다 보니까 우리 반려견한테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음식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건데요. 이 명절에 먹는 음식은 대부분 기름기가 많아서 강아지들에게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양념에 많이 쓰이는 마늘이나 양파 성분은 강아지가 먹으면 빈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요. 또 튀김 종류는 췌장염이나 대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. 네, 아무리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도 반려견에게는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이렇게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긴 연휴라도 반려견과 잘 보낼 수 있겠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 무엇보다 연휴에는 버려지는 동물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실제로 올해 버려진 유기동물의 절반 정도가 명절 연휴와 또 여름 휴가철에 버려졌다고 하는데요. 아이고.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상 이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항상 이맘때쯤이면 동물 유기 문제가 항상 거론이 네. 되잖아요. 지금이 애견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이만큼 반려견에 대한 인식도 성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